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제가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벌써 전고점 넘어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벌써 한 10% 먹고 나왔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사실 당시에 좀 2월 달이었었는데요. 되게 좀 불안해서 중국도 그렇고 뭐 차이넥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좀 좋지 않아서 일단 피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때 이때였죠. 2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조정이 세게 나와서 거의 한 20%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베트남 펀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KB에만 한 두 개가 있죠. 액티브가 있고 VN30 인덱스라는 것도 있고 미래에셋 베트남도 있죠. 삼성 베트남, 유리 베트남, 한국투자에도 베트남 그로스라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 킨덱스라는 또 ETF가 있네요. 하나의 베트남 레전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락했을 때 들어갔으면 반대로 한 30% 정도 수익 날 정도로 좀 강하게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최근에 증시급 반등을 가지고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이제 3번에 빈페스트라고 그래서 베트남 자동차, 그러니까 빈그룹이라고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도 만든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이제 블룸버그의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강남 같은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투득이라고 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인데 예, 이런 것들 뭐 호재도 있고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이 신흥 시장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MSCI EM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 하위 그룹이 이제 프론티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론티어 그룹이 아직 있기 때문에 EM 그룹으로 편입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편입 가능성이 매년 여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니까 호재가 아닐까. 얘도 지금 사실 베트남도 뭐 외국인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크게 좀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뭐 편차가 좀 크네요. 여기 파란색인 미래에셋 베트남 같은 경우가 성과가 제일 좀 안 좋습니다. 한 40% 정도.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KB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가 거의 한 70% 정도 수익이 나니까 같은 펀드인데도 거의 뭐 베트남 펀드도 30%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2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미래에셋 베트남 펀드가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물론 2년에 20%면 뭐 절대 수익률로 작은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삼성의 베트남 증권 자투자 신탁이라는 게 한 43% 가까이 수익이 나니까 똑같은 펀드인데 20%포인트 이상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요. 마찬가지 펀드 중에서 녹색이었던 역시 KB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가 가장 잘하고요. 음, 가장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한국투자의 베트남 그로스라는 펀드가 3년 성과는 제일 안 좋네요. 3년은 5.75% 정도 수익이 났는데 KB 베트남 VN30에 대해서 36%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거의 요거는 뭐 꼴등과 1등이 30%포인트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1년, 2년, 3년간에 1, 2, 3등 한 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1등, 최근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KB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그 다음에 삼성의 베트남, 그리고 KB 베트남 포커스가 1, 2, 3등을 차지했고요.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 베트남, 한국투자 킨덱스 베트남 VN30이니까 이건 ETF네요. 그리고 KB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최근 3년이 KB 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고요. 삼성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투자 킨덱스 베트남 VN30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이 제일 잘했고요. 그래도 무난하게 2년, 3년 수익률이 좋은 거는 확실히 ETF가 이제 좋은 것 같네요. 한국투자 킨덱스의 베트남 VN30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베트남 투자하실 때 ETF로 한 투에 킨덱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펀드 중에서는 이것도 인덱스 펀드, KB에 있는 베트남 VN30 인덱스가 꾸준히 단중 장기 성과의 상위에 랭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펀드 고를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하락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쌀 때 사면은 물리잖아요, 항상.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마다 들어가면 단기간에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던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이 액티브 펀드 중에서 잘하는 삼성 베트남 펀드를 보니까 위탁하는 거네요. 홍콩에 있는 드래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위탁 운용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껍데기만 씌워서 하고 있고요.
제가 삼성의 기준가 사례를 놓고 보면 이 펀드가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나온 이후에 2018년도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17년도부터 18년도에 급성장할 때, 이 상승할 때 여기 물려버리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3월달, 4월달 기준으로 기준가를 다시 봤더니 4월 6일이었네요. 거의 그 고점에 이 당시 물렸으면은 원금 회복이 이제 오래돼서야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3년이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막 상승하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들 좋고 수익률 좋다라고 기산하고 그럴 때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중간중간 작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올해 제가 2월 달에 좀 분위기 안 좋다 할 때 가끔 이렇게 푹푹 빠질 때 있죠. 이게 폭락할 때 그때그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큰 프론티어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베트남은 하락할 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